2025년도 성과 발표에 법무 수요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수요 조사는 주로 민사, 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즉 수요자 관점에서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법률 문제 경험을 조사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하여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 자료를 구축하자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법무 수요자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부터 토지, 주택, 가족, 소비자, 공공서비스 등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구 주제는 가족 및 소비자 영역으로 가족법, 소비자법, 형법, 사회학, 행정학 등 여러 전공자들이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이혼, 가정폭력, 물품 하자, 허위 광고 등 전통적인 문제는 물론 상속, 유류분,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사기와 같은 새로운 문제도 급속도로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갈등과 소비자 분쟁은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저하, 시장 질서의 왜곡,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험 기반의 실태 파악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경험적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입법례와 정책, 판례 등을 함께 분석하여 제도적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권리인 사법 접근성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설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적 조사 영역으로 가족 및 소비자 분야에서 시민들이 경험하는 법률 문제 경험과 해결 과정을 엄격한 방법론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는 영역입니다. 둘째는 현안 및 정책 분석 영역으로 가족 및 소비자 분야의 주요 쟁점과 입법 동향, 이런 것들을 법 이론과 비교법 관점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셋째는 주로 민사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족 및 소비자 분야에서 형사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형사 분야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방대한 연구 범위를 또 그 결과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경험적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적 조사는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다시 나눌 수 있고 그에 적절한 표집과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양적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앙지휘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기사를 비롯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소셜미디어에 언급된 문서를 수집한 토픽 분석과 또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통해서 전국의 4,085명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문제 경험자의 자연 출연율이 적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해서 문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 1,000명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질적 조사는 문제의 유형, 그다음에 사법 취약계층 여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초점 집단 면접과 1대1 심층 면접을 혼합한 면접 방법을 활용해서 총 3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 가족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법률 문제의 경험은 상속과 혼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족 문제 경험자들은 이혼과 상속 재산 분할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가족 문제 발생을 했는지 여부보다는 그로 인한 정서적 관계적 손상이 결합될수록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응답자의 인식에서 대다수 응답자는 문제 원인을 법 제도나 사회 구조의 결함보다는 나의 지식 부족,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서 경험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의 소통을 선택한 반면에 재판, 조정 같은 공식 절차를 밟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이혼 문제나 부모 자녀 문제는 법원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상속 문제는 가급적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 문제가 법률적 해결 대상이기보다 관계 중심적, 비공식적인 해결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가족관계 해체, 가족 간의 정서적 고통의 최소화를 우선시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문제와 다른 여타의 법률 문제와 달리 승패, 배상보다는 관계, 삶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함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문제 경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문제 경험률은 거래, 정보,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가족 문제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 문제가 일상생활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소비자 문제의 발생 원인은 가족 문제와 유사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도움의 출처가 주변 지인이나 기관이 아닌 스스로 매체나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소비자 분쟁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그 문제 해결은 각 개인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경험자의 80.1%가 실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 반면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질적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공식 조치를 취하는 데 쏟아야 할 시간적인 또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었고,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소비자 문제 종결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원인이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상당수가 포기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 이유로는 시간이 아까워서, 방법을 몰라서란 답변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복잡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호소했고,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디지털 소비 환경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취약성과 사법적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소비자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법률 문제 경험률에 비해서 신고, 조정, 재판 등 공식 절차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권리구제의 기회도 축소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 사법 취약계층은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더 노출되어 있지만, 정보 접근과 제도의 이용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지원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이 있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이 가해자 제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안으로 가정폭력 처벌법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우선 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어,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의 확대입니다. 가족 문제가 법적으로 진행되어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그전 단계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특히 관계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로 해결되기 이전에 관계의 문제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해결 개선입니다. 현행 소비자 집단 소송이 금지, 중지 청구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집단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및 인식의 전환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가 지닌 경제적인 이 창출 효과나 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동일 수준으로 규율하기보다는 데이터 민감도나 처리 맥락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섯째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입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AI 활용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으로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의 빠른 전파 속도를 고려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온라인 구매 물품의 불량 하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법률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이용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이 공공법률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로 나타났습니다. 잘 준비된 법률 서비스가 있어도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법 취약계층을 위해 접근성 높은 채널을 적극 활용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콘텐츠로 이해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제언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